네, 네, 시작하도록 합시다. 어, 지난 시간에 시험은 잘 봤어요? 시험은 잘 봤을 거라 생각하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플렁크를 배웠었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플렁크를 배웠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제 플렁크 같은 게 있으면, 지난 시간에 이제 카탈 KGZ 페어링 폴리날 커뮤니티 배웠었죠? KGZ 같은 경우에는 뭔가 G의 X승, G의 X의 제곱승 이런 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하고 이벨루션을 짓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transparent snark from 다크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배울 거예요. 다크 컴파일러. 그래서 다크라는 기법을 배워서 얘는 이제 그런 CRS, 그러니까 GX승, GX제곱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만들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플렁크랑 이어서 CRS 같은 그런 거 없이 증명을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K 스나크라고 하는 일종의 영식 증명, 얘는 이제 제로 널리지 succinct non-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 이쪽에 영식 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명이 이제 이피션트하게 짧게 만들어지고 베리파이도 짧게 되는 그런 것을 GK 스나크로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트러스트 셋업, 즉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그로스 16 같은 그로스 16 스킨 같은 경우에는 뭔가 프로버랑 베리파이를 위한 뭔가 키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트러스트 셋업이고 유니버셜은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런 서킷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그런 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유니버셜은 뭐 이런 거죠. 아까 지난번에 봤던 카테 폴리나 커미먼트처럼 GX, GX제곱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 이런 걸 미리 만들어놔야 되지만 저게 만들어져 있으면
서킷이 바뀌더라도 플러그 같은 거 써가지고 재료를 증명하면 우리가 임의의 서킷에서 증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만들면 되고 이거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 트랜스페런트를 얘기하면 그런 거 없이 아무런 키 특별히 뭐 만들 필요 없이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트랜스페런트 스킨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 트랜스페런트 증명을 위해서 특별한 거 없이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썼던 플랑크를 만들면 우리가 폴리노미얼들이 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폴리노미얼들이 막 나오면 이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뭔가 값이 맞다 이런 거를 하는 걸로 프로빙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으면 플랑크 같은 경우에 회로에 관련된 그런 폴리노미얼들이 있었죠. 그래서 플랑크 같은 경우는 뭐 Q 멀티플라이 X도 있었고 레프트도 있었고 라이트도 있었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아웃풋도 있었고 컨스턴트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다 미리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이거는 베리파이랑 프로버랑 서로 다 알 수 있는 거 한 번은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버가 주는 건 뭐냐면 제 값에 관련된 거. 즉 레프트 X, 라이트 X, 뭐 아웃풋 X 이런 걸 주면 베리파이어는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곱해가지고 두 폴리노를 곱해서 뭔가 뭐 0이 나오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식으로 체크하겠죠. 자, 근데 이제 폴리노미얼 다 보내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짧게 보내는 걸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긴 폴리노미얼 주지 않고 짧은 뭔가를 딱 주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의 어떤 값이 뭐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폴리노미얼 커밋먼트죠. 그래서 폴리노미얼에서 커밋을 해요. 이 커밋은 아주 짧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이 커밋된 값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얼마로 이밸류에이션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Z가 여러 개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 Z 여러 개 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폴리노미얼에 지금 뭔가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폴리노미얼에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뭔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마치 우리가 오라클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폴리노미얼을 이밸류에이션 뭔가 주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인풋에 해당되는 값을 주면 이 오라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오라클 대답을 해주니까 이걸 뭐라 불러요?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폴리노미얼에서 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폴리노미얼 오라클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 그래서 폴리노미얼 IOP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IOP는 폴리노미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여러 개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폴리노미얼을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폴리노미얼 IOP 폴리노미얼을 커밋하고 이거의 값을 바꿔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테 폴리노미얼 커밋먼트가 있었죠. 그래서 KGZ 10 카테 페어링 연산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G의 X승, G의 X제곱 이런 게 일단 있어야 되죠. 단 X는 모르는 값이 되고
이런 게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폴리노미얼을 쉽게 커밋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별 값을 물어봤을 때 이별진에서 그에 맞다는 것도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볼 건 뭐냐면 다크예요. 카트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페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연산을 사용한 거죠. 바이노미얼 페어링 연산. 그래서 E에 G에 뭐 A, G, H에 B 이거는 E에 G에 H에 A, B 승이랑 같다. 이렇게 된 특별한 연산을 사용한 거고 저거는 이제 일리프틱 커브 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연산이죠. 자, 다크는 뭘 쓸 거냐면 저 페어링 연산이나 또는 일리프틱 커브를 쓰지 않고 언넌 오더 또는 히든 오더 언넌 오더 그룹을 쓸 거예요. 히든 오더. 언넌 오더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RSA죠. 즉 N이라고 하는 거는 P 타임스 Q. P와 Q는 서로 P와 Q는 프라임이고 Q는 프라임이고 그러면 우리가 G에 얼마를 하면 1이 나올 거예요. 모두 N에서. 저게 오드죠? 이게 오더죠, 오더. 이걸 오더라고 보죠. 오더. 모두 N에서 G에 몇 승을 했을 때 1이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 봤을 때 오일러 시어렘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르마 시어렘을 알죠? 들어본 적 있죠? 페르마 리러 시어렘 또는 오일러 시어렘. 이게 뭐냐면 G에다가 N의 오일러 펑션을 적용하면 그러면 1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오일러 펑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어떤 집합의 크기인데 어떤 집합에 대한 크기냐면 n과 서로 소인 숫자들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x인데 어떤 거냐면 x인데 이건 gn에 속하는 x는 0부터 1부터 n-1까지 사이 중에서 x랑 n이 서로 소인 그런 걸 따져보면 되죠. 근데 지금 n이 p 곱하기 q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x가 원래 가질 수 있는 게 뭐 0부터 n-1, 즉 n가지가 있었다고 치면 그 중에서 p의 배수는 몇 개예요? p의 배수는 q개죠. 그렇죠? p의 배수는 p분의 n개잖아요. p분의 n은 q잖아요. q의 배수는 p개죠. 왜냐하면 q분의 n이 p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n에서 p의 배수 빼주고 q의 배수 빼주면 되죠. 왜냐하면 n 안에서 p랑 q와 서로 그러니까 어떤 x를 찾는데 x는 n과 서로 소야 돼요. 그러니까 p의 배수나 q의 배수는 n과 서로 소가 아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0은 지금 p의 배수죠. 0은 p의 배수죠. 왜냐하면 0은 0 곱하기 p니까. 0은 q의 배수죠. 0 곱하기 q니까. 그래서 0은 두 번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실제 phi n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n이라고 하는 게 p 타임 q니까 이거니까 이건 p-1, q-1이죠. 그래서 phi n은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phi n을 우리가 오더라 부를 거예요.
오더인데 이 오더를 계산하면 뭘 알아야 돼요? P와 Q를 알면 오더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M만 주어져 있을 때 기분일 때 P, Q를 찾는 건 어떨까요? P, Q를 찾는 건 to find P, Q 이건 어때요? 어렵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팩토링 문제라고 부르죠. 인수분해 문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인수분해 하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PQ를 N만 딱 주어져 있을 때 N으로부터 파이 N을 구하는 건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N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오더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있긴 있는데 얼마인지 잘 같은 경우 언론 오더라고 얘기를 해요. 언론 오더에 기반한 그런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기법을 우리가 오늘 배워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봅시다. 실제 다그 폴리노미얼 커미먼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일단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폴리노미얼을 언론 오더에 좀 올려야 되는데 언론 오더로 뭐 표현하든지 해야 되는데 폴리노미얼 일단 뭘 할 거냐면 인코딩 할 거예요. 인코딩을 인티저로 인코딩 할 거예요. 폴리노미얼 인티저 인코딩 F 펑션 F 펑션 F는 어떤 F냐면 F, P, X 즉 개수들은 모두 P 세상에 있는 애들 GP 세상에 있는 애들이고 그런 폴리노미얼인데 디그리는 우리가 가정을 most D라고 합시다. 최대 차항은 D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로 보면 되겠죠. 뭐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a0, a1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d, x의 dz 그리고 a 각각의 개수들은 0에서 p-1까지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거를 인티저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인티저로 표현하려면 A0랑 A1이랑 A2랑 다 따로따로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P가 10이에요. 그러면 A들은 0에서 9 사이죠. 그렇죠? 0에서 9 사이죠. 그러면 X에다 우리가 얼마를 넣으면 다 구별이 될까요? 10을 넣으면 다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Q라고 하는 걸 뽑을 거예요. Q를 뽑는데 Q는 P보다 크게 뽑으면 되겠죠. 그렇죠? P가 10이면 Q도 뭐 10 또는 100을 뽑아도 되고 1000을 뽑아도 되고 더 크게 뽑으면 그 안에 개수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FQ 요거는 어떤 정수겠죠. 왜냐하면 Q라고 하는 숫자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X자리에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를 4x 3승 2x 제곱 x 플러스 3 p는 5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개수는 0에서 4 사이고요. 0에서 4 사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q를 우리가 뭐
5보다 큰 걸 잡으면 돼요. 아무거나. 간단하게 10이라고 해봅시다. 자, F10은 얼마일까요? 4213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4213이 있으면 거꾸로 우리가 폴리노미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가 4, 그 다음 2, 1, 4. 다 따로따로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Q가 P보다 사실 뭐 그거랑 같아야 되는데 이면 FQ 값과 FX는 1대1 됩니다. 원투원 매핑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Q가 크니까 개수끼리 서로 안 겹치니까 따로따로. 즉 FQ가 주어지면 fx 개수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인코딩을 하고 인코딩을 거꾸로 가면 원래 폴리노미얼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노미얼을 인코딩, 인티저로 인코딩하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느냐? 인코딩, 인티저 인코딩의 좋은 점이 폭한 성질들이 있어요. 일단 덧셈에 대해서 홈워픽하죠. 어디티브. FQ랑 GQ를 더하면 이거는 원래 fx랑 gx라는 함수를 합친 다음에 거기 x 자리에다가 q를 넣으랑 동일하죠. 이거는 f 더하기 q라고 하는 함수를 합친 다음에 거기 자리에 q를 넣은 거랑 동일해. q가 크네. 물론 q는 커야 되겠죠. 자, 이건 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F12라고 하는 게 4, 2, 3, 1이었고 G11이라는 건 1, 4, 4, 3이었어요. 그럼 F10 더하기 G10을 하면 얼마일까요? 5, 6, 7, 4 이렇게 나오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fx 더하기 gx는 얼마였을까요? 5x 3승 6x 제곱 7x 플러스 4 이런 식이 됐겠죠. q가 충분히 크다는. 그래서 우리가 fx 더하기 gx 하는 거나 fq 더하기 gq 하는 거랑 동일해요. 인티저로 하는 것도. 두 번째, 모노미얼 홈모피즘. 이게 뭐냐면 fx에다가 x에 몇 승을 했다고 쳐봐요. k승. 이거랑 x 자리에 q를 넣은 거. qk, fq. 어때요? 동일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fx에다가 뭐 x의 몇 승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x제곱 hx가 예를 들어서 5x 5승 6x 4승 7x 3승 4x 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저기 x 자리에다가 10이라는 걸 넣었다고 쳐. 10이라는 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10이라는 걸 넣으면 그러면 여기에 10을 집어넣으면
5, 6, 7, 4, 0, 0 이렇게 나오죠. 이거랑 H10을 먼저 해요. H10을 먼저 하면 뭐예요? 5, 6, 7, 4죠. 그 다음에 10의 제곱을 하면 이거죠. 두 개는 어때요?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폴리노미얼을 인티저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저 인티저가 짧진 않죠. 저 인티저의 길이는 폴리노미얼 길이랑 똑같아요. 길이가 줄진 않아요. 그래서 인티저의 크기는 폴리노미얼과 동일하죠. 그러면 이제 이 폴리노미얼과 같은 크기의 이 인티저를 어떻게 우리가 짧게 커밋할까? 이건 폴리노미얼 인티저의 길이는 가변이잖아요. 폴리노미얼 길이면 엄청 길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짧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짧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노인 오더 그룹을 쓸 거예요. 그룹 오브 언노인 오더. 즉 긴 길이가 긴 길이의 인티저를 짧은 크기의 상수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언노인 오더 그룹을 쓸 거예요. 언노인 오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히든 오더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말로 써요. 오더 그룹, RSA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커밋 뭔가 퍼블릭 파라미터가 있고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커밋은 어떻게 할 거냐? 커밋은 일단 이 함수에 해당되는 이 함수에다가 q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x. 그럼 긴 숫자가 나오겠죠. 물론 q는 충분히 크고. 그 다음에 커밋 값은 뭘로 할 거냐면 g라고 하는 베이스에 fq 지수정을 한 거를 우리가 커밋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 뭐 이게 RS면 모두 n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fq가 아무리 길더라도 c의 크기는 n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언노인 오더 그룹이 우리가 RSA도 있고 클래스 그룹이란 것도 있어요. 두 개 정도 있는데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RSA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 그룹이 있고. 자, RSA 그룹 같은 경우는 N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면 P랑 Q를 뽑아가지고 곱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P와 Q를 알아야 되겠죠. P와 Q가 드러나면은 언노인 오더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RSA는 언노인 오더는 실제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P와 Q를 뽑은 사람은 오더를 아니까. 그런데 왜 RS를 쓸 수 있느냐? 옛날에 뽑아가지고 N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미 까먹은 게 많아요. P랑 Q가 얼마인지 까먹은 것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 N들을 써서 하면은 언노인 오더라고. 그리고 클래스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언노인 오더를 만들 수 있어요. PQ 이런 거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차이점은 클래스를 훨씬 느려요. 10배 이상 느리기 때문에 연산이 느려서 실제로는 이제 RSA 그룹을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커밋이 됐으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뭔가 저걸 가지고 프로버가 커밋을 했으면 베리파이어가 값을 주겠죠. z 의 값이 얼마냐? 그럼 내가 fz는 얼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맞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실은 한 번에 되지 않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라클이랑 베리파이랑 여러 번 왔다 갔다. 오라클이라는 얘기 사실 프로버가 대답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했던 과정에서 두 가지를 증명할 거예요. 뭘 볼 거냐면, 프로버는 FZ가 맞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 뭘 보여줘야 되냐면, 지금 FQ라고 하는 걸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FX에다가 Q를 넣은 게 FQ였는데, FX라고 하는 게 뭐 개수가 A0 더하기 A1X 뭐 이런 식으로 써야 했는데, 요 개수가 정말로 P 범위 안에 있는 건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건 뭐냐면 프로버가 보이는 건 FQ라고 하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FQ가 4, 3, 뭐 1, 3 이런 식으로 되는 숫자였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FX는 사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4x 3승, 3x 제곱, x 더하기 3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43x 제곱 플러스 뭐 13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장해야 될 것은 여기 개수가 5보다 작다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겠죠. 5보다 작다면 위에 거만 되죠. 아래 거는 개수가 범위가 커지니까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증명이 돼요. 하나는 일회성 값이 맞다. 두 번째는 개수의 범위가 우리가 원래 처음에 세팅한 거에 맞게 되어 있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죠. 자, 이 증명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뭘 해야 되냐면 여기 개 최대 창 있죠? 디그리가 3차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4313으로 될 수 있는 게 사실 요거 외에도 될 수가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x 3승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인데 여기에다 더 차수를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x 4승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가 뭐 마이너스 10x 플러스 x 5승 이런 것도 돼요. x가 10을 넣으면 얘랑 얘랑 지워져 버리죠. 지워져 버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차수가 3차 이하다 이런 것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차수가 더 큰 걸로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commit reduce 자, 커밋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리는 걸 줄어들어서 reduce를 해서 뭘 볼 거냐면 low degree low degree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D차라고 그랬죠. D차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으면 프로버는 처음에 뭔가 커밋을 하고 그다음 베리파이가 뭔가 랜덤을 던질 거고 그다음에 또 대답을 하고 그다음 랜덤을 던지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쭉 보면 또 랜덤을 던지고 대답하고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런데 베리파이어가 디그린만큼 시간이 걸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제 짧게 끝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디그린만큼 걸린다는 얘기는 그냥 함수가 뭐 여러 라인이 있다. D개의 라인이 있다. 그러면 D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오래 걸리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로그 D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바 로그 D 로그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D차가 맞다는 걸 우리가 보일 계획이었어요. 처음에는 커밋을 보내겠죠. F0라고 볼게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한 거. 그걸 보내고 R0를 보내면 프로버는 이제 두 번째 커밋을 또 보내요.
이건 다른 함수에 대한 커밋을 보내는 거예요. 커밋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증명을 위해서. 자, 마지막 것까지 가면 또 커밋을 보내죠. 로그. 그다음에 뭔가 추가적인 정보까지. 이렇게 보내서 베리파이가 저걸 다 확인해요. 그래서 커밋 하나 보내고 랜덤 보내면 또 다른 폴리노미얼 만들어서 또 커밋 보내요. 이 작업을 계속할 거예요. 저 보내면서 폴리노미얼이 자꾸 바뀔 거예요. 폴리노미얼들이. 그래서 폴리노미얼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f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은 원래 fi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을 입력 ri를 가지고 뭔가 줄여나갈 거예요. 줄인다는 건 사실은 최고창을 줄일 거예요. 리듀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커밋 f제를 하고 그 다음에 r제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줄어든 차수가 줄어든 f1이라는 커밋을 또 보내요. 또 랜덤을 받으면 또 차수를 줄여서 보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줄이는데 이제 얼마로 줄일 거냐? 우리가 절반씩 줄여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D차였으면 처음에 D였으면 그 다음은 2분의 D, 그 다음은 2의 제곱분의 D, 그 다음에 2의 3승분의 D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그럼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로그 D만큼 하면 되겠죠. 로그 D만큼.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고 나면 이제 베리파이가 뭘 할 거냐면 다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게 그냥 상수예요. f 로그 D 같은 경우에는 요 x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그냥 상수, 컨스탄트. 그러니까 x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날라가서 상수이기 때문에 저 상수를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맞는 스트링이지. 상수는 다루기 쉽죠. 그래서 컨스탄트 폴리노미얼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위로 가면서 다시 리듀스를 했다고 그랬죠. 위에 걸 가지고 아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맞게 된 건지 다시 또 체크하는 과정으로 위로 쭉 올라가요. 베리파이어.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쭉 가서 쭉 가면 원래 커밋의 이베리에이션 값이 맞다. 차수가 이게 맞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F0X라고 하는 게 D차보다 크다면 그럼 로고 디범 계속 줄여나갔을 때 마지막에 있는 게 상수 폴리노미일까요? 아닐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로고 디범 갔는데 밑에 상수였다. 그럼 원래 거는 최고차이 커봤자 D차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로우 디그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리듀스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죠. 폴리노미얼의 차수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even odd, 즉 짝수창과 홀수창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차수 큰 거랑 작은 거랑 left, right. even odd는 fx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홀수창이랑 짝수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n 파트랑 이거 x제곱 그다음에 x 곱하기 odd 파트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even odd 디커프즈. 예를 들어서 fx가 뭐 4x 3승 5x 제곱 뭐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짝수창은 뭐예요? x 5승이랑 1이죠. 1은 x 0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5x 제곱 그 다음에 1 이런 게 하나 더 있고 홀수창은 x 3승이랑 x가 홀수창이죠. 그래서 4x 3승 3x가 있는데 얘는 x로 묶어낼 수 있죠. 홀수창은. 그래서 x로 묶어낼 거예요.
x를 묶어내고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짝수차인 경우에는 그냥 안에 있는 게 x제곱, x4승, x6승 이렇게 x제곱꼴이 들어있을 거고 홀수차에 있는 거는 x를 묶어내고 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 x4승, x6승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x제곱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라이트, 레프트 디컴포지션은 fx를 차수가 작은 거랑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레프트 그다음에 라이트. 그런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차수가 크겠죠. 차수가 큰 차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fx가 왼쪽 같은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를 나누면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쪼개서 쓰면 되겠죠. 두 개 딱 쪼개서 작은 쪽은 3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큰 쪽은 4x 3승 더하기 5x 제곱의 큰 차수죠. 4x 3승 더하기 5x 제곱인데 x 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x의 제곱으로 묶어내고 4x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를 짝수로 묶고 홀수로 묶는 방법이 있고 또는 낮은 차수랑 높은 차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뭐 어느 쪽을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둘 다 돼요. 그래서 다크 같은 경우도 사실 둘 다 적용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그냥 라이트 레프트를 썼어요. 레프트 라이트 디컴포지션 썼고 물론 이븐 아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 그럼 일단 요 레프트 라이트 디컴포지션 쓴 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리듀스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투이션 한번 보세요. 이밸리에이션 프로토콜 다크 fx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 레프트 파트 L이라고 쓸게요. 레프트 파트랑 라이트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차수가 작은 거랑 큰 거. 그래서 fx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될 겁니다. flx랑 frx. 물론 fr에는 뭔가 곱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써 있는 그런 폴리노미얼이 있는 거고 얘는 디그리가 d 거예요. 그러면 얘를 레프트 라이트로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덧셈 꼴로 나타내겠죠. 덧셈 꼴로 하고 frx에서 우리가 겹치는 x를 뽑아내면 x의 뭐 2분의 d승 이런 걸 이제 뽑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있어요. flx랑 frx가 있어요. 그럼 프로버는 베리파이한테 요 flx랑 frx를 커밋한 걸 보내줘요. 이걸 보내줘요. flx랑 frx 커밋을 보내줘요. 그러면 베리파이는 뭘 하냐면 커밋한 걸 보내줬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폴리노미얼을 보내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폴리노미얼을 보내줬다. 즉 프로버가 한번 보내주고 프로버 못 바꾸는 거죠. 한번 보냈으니까 고정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제 베리파이는 이 두 개를 합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합칠 때 뭘로 합치냐? 알파란 값으로 합쳐라. 이렇게 알파란 값을 베리파이가 주네요. 그러면 프로버는 그 다음 폴리노미얼을 뭘로 세팅할 거냐면 flx 더하기 알파 frx로 세팅을 할 거예요. 차수가 이제 줄었죠. 원래 fr 쪽은 여기 x의 2분의 d승이 있었잖아요. 차수가 높은 게 있었는데 저걸 없애버리고
저것 대신 저자리에 알파를 넣어서 두 개를 더해버릴 거예요. 알파는 상수고, 네, 상수 값이고. 이렇게 합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fx가 1 더하기 7x 더하기 5x 제곱 플러스 3x 3승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디그리가 4라고 쳐봐요. 여기는 3이지만 그냥 4라고 쳐도 상관없겠죠. x 4승 0으로 치고. 그러면 fx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 플러스 7x랑 그다음에 뒤쪽은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5 플러스 3x 이렇게 나오겠죠. 왼쪽 게 flx, 오른쪽 게 frx. 그래서 프루버는 베리파이한테 1 플러스 7x랑 5 플러스 3x를 보내요. 실제로는 커밋해서 보내겠지만 그냥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프루버한테 어떤 숫자를 보내겠죠. 뭐 3 이런 숫자를 보내고, 그러면 프루버는 그 다음 폴리노미얼은 1 플러스 7x 더하기 3 곱하기 5 플러스 3x. 이 값이 얼마예요? 이 값이 16 더하기 16x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렇게 폴리노미얼의 차수가 줄었죠. 원래 3승이었는데 지금 1차로 줄었죠. 이렇게 줄여나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또 레프트 라이트로 쪼개겠죠. 그래서 레프트는 16, 라이트는 16x. 요거를 16 더하기 x 16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보내는 건 16과 16을 보내겠죠. 그 다음에 또 뭔가 날라오겠죠. 숫자가 뭐 이런 게 날라오면 얘는 16 더하기 2 곱하기 16 그래서 48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이 48이라는 숫자를 보냈는데 뭐랑 같이 보낼 거냐면 48이라는 숫자를 보내고 원래는 여기 이제 이런 중간에 보내는 것들 이런 게 그냥 플레인에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커미트 형태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내지냐면 얘네들이 뭐 어떤 G에 이거 같은 건 뭐 17 이런 식이 될 거고 G에 뭐 35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지거든요. 인티저로 바꾼 다음에 폴리노미얼은 인티저로 바꾸고 그 인티저를 다 지수승해서 만든 숫자로 해서 보내진다고 그랬죠. 얘는 G에 16승 뭐 G에 16승 이렇게 보내줄 거고, 얘는 G에 48승 이렇게 해서 커미트 형태로 보내줄 텐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커밋한 것뿐만 아니라 원래 해당되는 것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스텝 전에는 커밋만 보내주고 마지막 스텝에서는 요 값까지 다 보내주죠. 48까지. 그러면 이제 베리파이어는 뭘 계산하냐면 요 48을 가지고 뭔가 맞는지를 체크해요. 그리고 이거에 커밋에 해당되는 G48도 알 수 있죠. 체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G에다가 48을 했을 때 이게 원래 주어져 있던 G48인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커밋과 주어진 값이 맞는지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 커밋들이 다 맞았는지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모양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위에서는 보면 다크에서는 지금 x가 들어가 있죠. 변수. 지금 다 x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내는 값은 뭘로 해야 돼요? 다크에서는 폴리노미얼을 전부 다 뭘로 바꾼다고 했어요? 인티저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인티저로 바꾼 형태를 가지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제 다크를 보면
자, 그러면 먼저 프로버가 커밋을 해야 되죠. 커밋은 어떻게 하냐면 커밋은 G의 FQ. fx가 원래 주어지는 폴리노미얼이잖아요. 거기에 q를 집어넣어서 지수 쓰는 것을 커밋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보낼 텐데 얘 fq라고 하는 건 두 개로 쪼갠다고 그랬죠. fx랑 f 레프트 파트랑 f 라이트 파트로 쪼갠다고 그랬죠. 그래서 f의 레프트 파트에 q 집어넣은 거. 얘 g 한 거를 우리가 레프트 파트의 커밋이라고 얘기할 거고 마찬가지로 G의 라이트 파트에 Q 집어넣는 얘를 우리가 라이트 파트 커밋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저걸 다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C와 CL과 CR의 상관관계식은 어떻게 될까요? C는 CL 곱하기 CR의 Q의 2분의 D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FQ라고 하는 건 FLQ 더하기 여기 원래 X자리에 Q가 들어가고 2분의 D승 있었죠. 그리고 FRQ니까 원래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저런 상관계가 있는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프루버는 C는 이미 줬다고 치고 CL과 CR을 보내줘요. 베리파이한테. CL과 CR을 줬다는 얘기는 레프트 폴리노미얼과 라이트 폴리노미얼의 커미먼트를 주는 거죠. 라이트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줬다는 얘기는 폴리노미얼 자체를 준 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알파를 주겠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f 프라임 x는 뭐였었어요? flx 더하기 알파 frx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x 자리에 q를 넣어서 항상 계산했었죠. 그래서 f 프라임 q는 flq 더하기 알파 frq가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q 값은 요거고 요거에 대한 커미먼트는 g의 f 프라임 q가 되겠죠. 사실 저 g의 f 프라임 q는 베리파이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g의 f 프라임 q는 CL과 CR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에다 알파 생성한 거죠. 그래서 베리파이도 원래 아는 그런 값이에요. 그래서 굳이 f 프라임 q에 대한 커미먼트를 안 줘도 돼요. 베리파이도 원래 아는 거니까. 자, 저렇게 돌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마지막 스텝에 가면 48 위에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로고 디버그 갔더니 마지막에 상수가 나왔다. 그 얘기는 원래 폴리노미얼의 디그리가 D였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두 번 만에 상수가 같다. 그러면 최고차이 커봤자 뭐 4승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그리가 얼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거 이상 안 된다는 걸 알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뭐냐면 베리파이어가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프로버가 원래 커밋을 했겠죠. 원래 커밋은 G의 FQ 이렇게 했을 거고 이건 뭐에 대한 커밋이냐면 FX에 대한 커밋이에요. 그렇죠? 근데 베리파이어가 물어보는 건 이 X자리에다가 Z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그러면 이건 FZ더라 이걸 알려줄 거잖아요. 그럼 저거 FZ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프로토콜에서 프로버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로버가 베리파이한테 레프트 파트랑 라이트 파트를 다 보내줘요. 얘는 G의
FL 큐브. 얘는 G의 FR 큐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버가 뭘 얘기할 거냐면 베리파이가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봤겠죠. 뭐냐면 뭐 Z를 이벨루션 하라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FZ를 계산하겠죠. 프로버가. 그럼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Y라고 합시다. 물론 이거는 모두 P에서 우리가 정의한 단체. 코에피션트가 다 모두 P 세상이고 계산한 것도 다 모두 P에서만 계산한 단체. 그래서 저게 Y다. 그래서 프로버는 저게 Y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우리가 커밋먼트 가지고 이게 커밋이 줄어가면서 차수가 줄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프로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CR이 있는데 FLZ 계산할 수 있죠. 그다음에 FRZ를 계산할 수 있죠. 얘 각각을 우리가 YL과 YR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프로버는 뭘 줄 거냐면 CR뿐만 아니라 YL과 YR도 줄 거예요. 실제 계산은. 그럼 베리파이어는 뭘 체크하냐면 커밋이 원래 이제 커밋이 있었을 텐데 그 커밋은 CL과 CR이 있었으면 이거에 Q에 2분의 D승하면 원래 C가 나온다는 거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요거가 성립한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C랑 CR 다 아니까. 두 번째, 원래 Y라고 받았었죠. 그러니까 Y라는 값을 프로버가 줬어요. 그러니까 Z를 주면 Y라는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을 막 하는 거야. 진짜 Y가 뭔지. Y는 뭐랑 바꿨어요? Y라고 하는 건 FZ 값이죠. 이거는 F left Z 더하기 F right Z인데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Z의 2분의 D승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fx가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를 쪼갰으니까. 쪼개고 차수를 뽑아냈죠. 2분의 D승만큼. 뽑았으니까. x 자리에 Z를 집어넣는. 그래서 y라고 하는 건 y 레프트 더하기 Z의 2분의 D승의 y righ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여기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커밋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y 값도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걸 이제 반복해 나가요. 그래서 쭉 반복해 나갈 거예요. 자, 이걸 쭉 반복해 나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스텝에서. 마지막 스텝에는 두 개가 아니죠. 하나만 나오죠. 왜냐면 상수 하나만 나올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 스텝은 뭔가 F0 하나만 나올 거예요. 다 합쳐져가지고 이제 상수 하나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를 보내주겠죠. 자, 마지막 스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F 뭐 레프트 마이크 하다 보면 F0X 이렇게 나오겠죠. 줄이다 보면 얘는 뭐겠어요? 상수죠.
컨스탄트예요. 자, 여기에다가 z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역시 상수죠. 왜냐면 x가 없으니까 원래. 얘도 상수예요. 그리고 이 두 값은 어때요? 서로 같은 값이에요. 그렇죠? 같을 수밖에 없죠. 상수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F0 Z를 주어졌어요. 이거를 이제 줬어요.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수승하면 얘는 뭐랑 같다는 거예요? G에 F0 Q, X 다 같다는 얘기죠. 왜냐면 원래 X란 게 없으니까 F0 X는. 그래서 이게 같아요. 다 같기 때문에 F0 Z, 즉 이 마지막 값, 상수값만 딱 주면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지수승을 해보면 이걸 해보면 이게 사실은 F0 Q고 이건 뭐 G의 F0 X고 다 같은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상수니까. 그래서 이 F0 Z 가지고 위에서 보면 Y식으로 막 줄여왔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Y에 해당되는 값으로 저 상수값이 맞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게 커미먼트 관련된 게 있었죠. 커미먼트. 그것도 막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값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체크 맞는지. 그러니까 상수값과 그거의 지수승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원래 Y 쪽으로 되는 거였고 이쪽은 커미먼트 쪽인데 이게 서로 관련이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두 개가 맞는지 일차는 체크해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마지막 스텝 전에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루버가 뭘 주냐면 CL, CR을 주고 얘네들은 사실은 다 상수에 대한 커밋먼트예요. 1차식을 쪼개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되는 YL, YR도 주어져요. 이것도 다 상수에 대한 1차식을 쪼개놓은 거라서 상수에 대한 값이 이게 주어지면 베리파이어는 사실은 자기 자체적으로 그냥 계산해 볼 수 있어요. CL이 G의 YL인지 CR이 G의 YR인지 이걸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체크하면 끝이에요, 사실. 이제 안 물어보고 저희가 하면 돼요. 왜냐하면 CL, CR 전부 다 상수에 대한 커뮤니티였어요. 여하튼 한번 뭐 더 물어보면 더 줄어서 올 테니까 뭐 베리파이 할 일이 조금 더 줄겠지만 여하튼 뭐 봤다는 거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밸리에이션 처음에 주어졌던 Y 처음에 Y란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졌는데 Y라고 해서 프로버가 딱 줬는데 이게 진짜 맞았으면 끝까지 가도 맞겠죠. 그래서 처음에 준 게 맞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 준 이 Y란 커밋먼트 값 C 요게 이 커밋먼트에다가 Q절이 해당되는 걸 Z를 집어넣으면 Y가 맞더라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 마지막 상수를 체크하는 것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베리파이어 입장에서 계산이 로그 시간이 되는지 인터랙션은 로그반만 하죠. 자, 계산도 다 로그반만 해야 돼요. 얘는 로그반만 할 수 있나요? Y 계산하는 거. 저거는 그냥 모두 피해서 계산하는 거. YL 저건 오케이. YR 오케이. Z의 2분의 D승 계산하는 건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어떤 수의 D승하는 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로그 D가 걸리죠. 왜냐하면 D를 우리가 이진수 나타내고 제곱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로그 D. 그럼 얘는 로그 D에 끝나죠. 그렇죠? 로그 D만에 끝나요. 얘는 CL 오케이. CR 오케이. 근데 CR에 Q의 2분의 D승이죠. 그렇죠? CR의
Q의 2분의 D승.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CR의 Q의 D승.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거 계산을 해요. 모드 N에서. 몇 번 지수승해야 돼요? D번 해야 되죠. 네, D번 해야 돼요. 그러면 로그 시간이 아니죠. 베리파이어 로그 시간이 안 걸려요. 더 걸려요, 훨씬 더. 그럼 이제 저걸 어떻게 줄일까 하는 게 이슈죠. 그렇죠? 저거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저게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줄이는 거를 얘는 다크에서는 다크 논문이 2019년도에 났어요. 2019년도. 그러면 이거 전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2018년도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Proof of Exponentiation. 위슬롭스키가 있죠. 유로크립트에서 유로크립트에 나온 그런 논문이고, 얘는 뭘 하는 거냐면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으면, 프루버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어떤 이 숫자는 뭐의 지수더라,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즉 어떤 숫자 x에 뭔가 정말 지수승을 했더니, 지수는 알려져 있을 상관없어요. 이게 y더라. 이거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이거는 얘는 이제 언노 노드에서 들어있어요. x에다가 몇 승을 했는데 그게 y더라. 그럼 실제로 여기가 숫자가 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상수 시간에 할 수 있게 해준 게 위슬롭스키죠. 저 지수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상수 시간에 베리파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위슬롭스키. 그래서 베리파이는 항상 저 x의 지수승에 해당되는 게 얼마든 건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128비트, 그러니까 뭐 128번만 곱하기 하면은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할 것이고, x에다가 알파승을 했더니 y더라. 근데 알파는 커요. 그래서 알파의 길이에 상관없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프루버는 일단 y를 보내요. 물론 x는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프루버도 알고 있고 베리파이도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x는 고정이고, 그 다음에 알파도 알려져 있어요. 다 알려져 있어요. x도 알고 알파도 아는데 x에 알파승을 했더니 y더라 하는 걸 위해서 y를 일단 계산해서 줘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는 그럼 뭘 주냐면 뭔가 랜덤을 뽑아서 L이라고 하는 숫자를 줘요. L은 128비트보다 작은 값이에요. 뭐 대충 한 128비트 정도 되는 모든 숫자를 뽑아서 줘요. 그러면 프루버는 뭘 계산하냐면 알파를 L로 나눠요. 그러면 나누면 Q 곱하기 L과 나머지가 생기겠죠. 알파는 숫자 큰 숫자예요. 뭐 알파는 뭐 몇천 비트, 몇만 비트 되는 그런 숫자예요. 알파는 훨씬 큰 숫자고, 그거를 L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프루버는 뭘 계산하냐면 x의 q승을 계산해서 이걸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요. x의 q승을 보내요. 그럼 이제 베리파이어는 뭘 하냐? 베리파이 입장에서 보면 x의 q승에 l승에 x의 r승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y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이걸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x의 q는 받았죠, 이미. 하였죠. 자, r은 어떻게 계산하냐? r은 그냥 자기가 직접 계산해요.
알파를 L로 나눈 나머지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 있어요. 저거는 금방 하죠. 지수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L은 128비트죠. 그렇죠? L은 128비트로 잡고 있으니까 파이에 128 생각하면 되고, R도 128비트보다 작은 값이겠죠. 왜냐하면 L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래서 128비트짜리 지수를 두 번만 하면 돼요. 이거 컨스탄트죠, 시간이. 컨스탄트 시간이 걸리게.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이게 맞다 그러면 뭐냐면 y가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y를 주고 나서 프루버가 이 L에 따라서 자기가 쉽게 뭔가 이 파일을 계산해서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y가 정말 맞게 계산됐어요. x의 알파가 y였다. 그런 문제 없죠, 전혀. 그렇죠? 저렇게 계산해서 파일을 주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고 쳐봐요. y는 실제로는 x의 알파가 아니었고 뭐 x의 알파 프라임 스킨 이런 거였어요. 다른 값이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지금 뭘 만족하는 식을 만들어지냐면 프로버는 어떤 숫자에다가 L승을 해서 그 다음에 X에 R승을 했을 때 이게 Y가 되는 그런 Y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Y는 먼저 줘야 되죠. 어떤 L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Y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줬어요. 줬더니 L이 주어지면 여기 네모에 해당되는 값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프로버가 Y를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가 L을 보내주면 그거에 해당되는 네모를 계산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네모를 계산하려면 뭐가 되냐면 네모의 L승이 Y 나누기 X R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값일 거고 뭘 계산할 수 있으면 네모의 어떤 숫자에 L분의 1승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되죠. L분의 1승은 뭐예요? L의 인버스잖아요. 근데 이거의 인버스는 지금 지수에서는 모두 파이 n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n이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오더가 얼마인지. 그래서 L의 인버스를 사실 못 구해요. 못 구한다는 얘기는 이 별이 처음부터 얘가 뽑을 때 L을 포함하도록 해서 뽑았으면 돼요. 별 안에 뭐 어떤 거에 L승이었다. 얘를 별을 원래 뭐에 L승으로 뽑았으면 그러면 굳이 L의 인버스를 안 구하고도 우리가 별에 해당되는 값을 네모를 구할 수 있어요. 네모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모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저 L이 얼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걸 미리 여러 개를 마련해 둘 수가 없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다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저거를 이 미스롭스키에서는 어댑티브 루트 어썸션이라고 얘기해요. 즉 여기 네모에 해당되는 값을 미리 잘 세팅을 해놓으면 어떤 L이 들어올 때도 잘 맞춰서 네모를 이렇게 계산해 줄 텐데 실제로 그걸 L을 보기 전에 미리 모든 걸 다 마련해 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언넌 오더 그룹에서 성립하는 그런 어썸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댑티브 루트 어썸션 전문물이 처음 나왔던 거고 그 전까지 없었던 거고 어댑티브 루트 어썸션 때문에 저 위스롭스키가 성립하는 거고 그 얘기는 지수승 큰 걸 할 때 굳이 베리파이어가 다 지수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에러 하나 던져주고 그래서 해당되는 프로그램 가서 저희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지수승 체크가 이제 매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크 입장에서도 보면 다크에서 보면 아까 뭐가 있었냐면 C가 CL 곱하기 CR Q의 2분의 D승 요걸 체크해야 된다 그렇죠?
자, 문제는 이제 요거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게 문제였죠.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CR의 Q의 2분의 D승이 얼마냐? 이게 얼마다라는 걸 원래는 베리파이어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 안 하고 프로버가 주면 되겠죠. 이 지수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가 베리파이도 알고 프로버도 아는 값이에요. CR 값도 프로버가 준 값이죠. CR, CL, C를 다 준 거예요. 준 거고. 그래서 CR 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지수승 한 값. 저걸 Y라고 지수승 걸 T라고 할게요. 이거 T라고 하면. 프로버가 CRT. 그 다음에 양쪽 다 Q의 2분의 D승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고. 저렇게 보내주면 베리파이어가 L을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내주면 이쪽에서 뭘 하냐면 파이라고 하는 건 CR을 원래는 Q의 2분의 D승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L로 나누는 목만 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베리파이어는 파이에다가 L승을 하고 CR에다가 Q의 2분의 D승을 L로 나눈 나머지 R이라고 하면 R승을 했을 때 이게 원래 처음에 줬던 T랑 같은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T가 맞다. 그러면 저게 CR에 Q의 2분의 D승을 계산한 게 맞구나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걸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 T를 가지고 베리파이는 T 곱하기 CL 했을 때 이게 C인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안 했는데 첫 번째는 안 한 게 계수 범위. 모든 폴리노미얼 개수가 어떤 거 이하로 들어간다. 이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증명을 했죠. 증명. 실제로 이게 되는 거냐 증명을 하진 않았죠. 개념적으로만 했었죠. 우리 리듀스 해가지고 내려가고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스킴을 개수 범위까지 체크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본 건 지금 두 가지였죠. 왔다 갔다 할 때 프로보랑 베리파이어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값은 두 가지 값이에요. 하나는 커밋먼트에 관련된 거, 또 하나는 이거의 이벨리션 값. 이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걸 프로버가 주고 베리파이어는 이걸 받아서 뭔가 체크를 하고 다시 또 랜덤을 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개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간단히 예를 한번 볼게요. fx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1 플러스 3x 플러스 4x제곱 2x 3승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자, 전부 다 개수의 범위는 5보다 작은 범위가 있다고 쳐요. 얘를 레프트랑 라이트로 쪼갰죠. 레프트랑 라이트. 그 다음에 이 레프트에 해당되는 거 커밋먼트 주고 라이트에 해당되는 거
커미먼트 해서 보냈겠죠. 그러면 이게 뭔가 랜덤 알파를 해서 날라오겠죠. 알파도 범위가 P 범위 안에 있어요. 모두 P 안에. 그래서 알파가 2, 3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돼요? FLX랑 FRX를 더하는데 알파를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개수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fx 같은 경우에는 개수의 범위가 fpx였어요. 그렇죠? 범위가 p 범위 안에 있었어요. 5보다 작은 거. 근데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될까요? p가 아니죠. 어떻게 돼요? 5 범위 안에 있었는데 숫자가 5까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커질 수 있어요? 얘가 얼마까지 커질 수 있어요? 얘의 범위가 알파 곱하기 frx라고 하는 그런 폴리노미얼에서의 개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 p 제곱까지 커질 수 있겠죠. 하나는 5고 원래 5였고 날라온 것도 5면 5의 제곱까지 커질 수 있어요. 지금 폴리노미얼 두 개를 합칠 때는 우리가 모두를 하지 않아요. 이걸 할 때는 모두 p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폴리노미얼 두 개를 합칠 때 모두를 해버리면 뭔가 원래 폴리노미얼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둘이가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p 같은 거 하지 않고 저걸 두 개를 더하면 요쪽 편에 해당되는 게 p제곱이고 요쪽 편은 flx는 늘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p 더하기 p제곱 이 정도가 개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겠죠. 그래서 한 번 접을 때마다 1 플러스 p만큼 개수의 크기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파를 곱하는데 알파의 범위가 p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1 플러스 p만큼 늘어나고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하면 대충 보면 한 이 정도로 개수의 범위가 커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딱 봤을 때 최종적인 마지막 거 여러분 쭉 해서 나오는 x 얘는 이제 상수겠죠.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p 1 더하기 p 로그 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범위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체크할 거예요. 저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q는 어떻게 될까요? q는 어떤 개수보다는 더 커야 되죠, 항상. q라고 하는 거는 fq 할 때 우리 그 q죠, 지금. 자, 얘는 개수에 있는 숫자보다는 q가 더 커야 돼요. 개수보다 q가 작으면 개수끼리 겹쳐버려요. 그래서 q는 당연히 가장 큰 개수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q는 이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q가 그냥 간단히 p보다 크면 안 돼요. 훨씬 더 커야 돼요. 왜냐하면 개수가 커질 수 있으니까. 계속 리듀스하다 보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커져요. 미리 해야 돼요. 처음. 그래서 미리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점을 미리 계산해놓고 보다 크게 크게. 그래서 실제 Q가 잡히는 게 그냥 간단한 P가 아니라 꽤 큰 숫자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체크하는 게 이제 쭉 우리가 인터랙션해서 프로보랑 베리파이가 있으면 쭉 인터랙션을 쭉 해서 마지막까지 쭉
온 이 컨스턴트에 대해서 F0 x에 대해서 이 사실 컨스턴트 이게 어떤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거고 첫 번째. 이거 없이 뭐 어떤 범위 안에 있다. B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사실 해보면 가장 큰 게 뭐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요게 보장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B가 된다는 건 컴플리트니스. 지금 SX라고 하는 게 원래 잘 만들어진 거면 그러면 저걸 리뷰스하면 저 값이 평균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 작다. 이거 보장이 되는 건데 거꾸로 저게 보장이 된다고 해서 원래 FX의 코에피션트들 개수들이 잘 만들어진 거다. 그건 보장 못해요. 이해돼요? 원래 fx가 개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있을 텐데 요게 p보다 작으면 이런 범위에 있으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쭉 하면은 이 f0 컨스탄트는 b는 아까 말했듯이 뭐 대충 이런 p 곱하기 1 플러스 p 로그 d.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되죠. 2p라고 써도 되는 건 없겠죠. 뭐 d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거다 작다 이거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게 보장이 되는데 거꾸로 이게 보장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요게 보장이 된다고 해서 거꾸로 fx는 모든 개수들이 p보다 작다. 이건 보장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보장이 되느냐? 자, 우리가 flx라는 게 있었고 알파 frx라는 게 있었고 이걸 합친 걸 우리가 f'x라고 했죠. 그렇죠? 자, f'x에 있는 개수를 봤더니 이 개수가 범위가 모두 b 범위보다 안에 있었어요. b보다 작은 범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 flx랑 frx의 개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밑에가 고정이 됐어. 밑에가 얼마나 미안한 걸 알았는데 그 원래 거는 어느 범위에 있어?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자, f'x의 개수의 범위가 b 범위면 그러면 flx랑 frx 사실 요거 합쳐놓은 거가 fx죠. 그렇죠? 그래서 flx의 코에피션트 범위, frx의 코에피션트 범위 그거가 사실 fx의 코에피션트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거의 코에피션트 범위가 b라고 치면 위에 거는 최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데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f'x fx를 보내고 frx를 보내면 베리파이가 알파를 해서 던져주겠죠. 그러면 f'x가 될 거고 얘는 범위가 b보다 작겠죠. 만약에 알파가 아닌 다른 걸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걸 던져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프로버랑 베리파이였으면 얘가 flx를 던지고 frx를 던지면 그러면 알파를 던질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건 범위가 어쨌든 b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b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파가 아니라 다른 걸 던졌으면 알파 프라임을 던졌으면 그러면 다른 게 나오겠죠. f2 프라임 x f 바 프라임 x라고 할까요? 얘는 개수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쟤도 우리가 b라고 칩시다. b라고 둘 다. 그러니까 알파가 뭐가 날로든 간에 다 b 범위 안에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원래 거는 어떻게 될까? 개수의 범위가. 그러니까 알파가 날로든 알파 프라임이 날로든 뭐가 날로든 간에 밑에 거는 다 b 프라임 안에 있어요. 이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면 flx
플러스 알파 F RX. 이건 F 바 X인데 이 두 개를 지금 우리가 한번 빼볼까요? 자,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F 프라임 X 빼기 F 바 X는 F RX는 지워지죠. 남는 건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FRX죠. 그렇죠? 자, 이 범위는 레프트는 가장 큰 개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B였으면 이게 뺐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얼마나 나셨어요? 뭐 음수까지 따지고 친다면 뭐 대충 얼마 정도? 그러니까 원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2분의 B였다. 그러면 이걸 뺐을 때 가장 큰 차이는 B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B. 그러니까 2배 정도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대충 한 2배 좀 될 수 있을 거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얘는 P였죠.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그냥 다 2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P에서 2분의 P 사이였고 알파 프라임도 마이너스 2분의 P에서 2분의 P 사이라고 썼을 때 이 범위는 가장 작을 때 따져야 되겠죠. 0은 아니고 0이 아닌 가장 작은 건 얼마예요? 0이 아닌 가장 작은 값은 1이죠. 1이에요. 1. 그래서 1로 나눠주면 FRX는 지금 어떻게 돼요? 개수의 범위가 진짜 2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밑에 게 B라고 하는 범위였으면 FRX라는 애는 개수의 범위가 최대 2배까지 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F 바 X에다가 FRX는 없을 거야. 여기는 알파 프라임 곱하고 알파를 곱하고 이쪽은 이렇게 한 다음에 빼버립니다. 뒤가 지워지죠? 알파 X는 지워지고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알파 F 프라임 X 마이너스 알파 F 바 X는 알파 프라임 알파 FLX. 자, 여기서 레프트 파트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얘가 B였죠? 범위가. 그런데 알파 프라임을 쓸 때 얘는 범위가 P였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했으니까 대충 2배 이렇게 되겠죠. 덧셈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얘는 왼쪽이 2PB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 빼기 알파는 대충 뭐 제일 작은 값 1이라고 치면 되고. 그래서 FLX 같은 경우에는 2P배만큼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하면 F 프라임 X가 대충 범위가 이게 개수들이 BX에 들어가는 거였으면 이 위에 있는 FX는 대충 B에다가 2P 곱한 정도 이 정도로 된다. 이런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쭉 밑에까지 쭉 내려왔죠. 마지막에 상수까지 계산했었죠. 상수가 나왔어요. 컨스턴트. 1호의 범위가 우리가 지금 B로 잡은 거죠. 그렇죠? 컨스턴트가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B 사이라고 2분의 B 사이라고 친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하나 위에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2P겠죠. 또 하나 위는 B 곱하기 2P의 제곱이겠죠. 쭉 올라가겠죠. 계속. 그래서 제일 위까지 올라가면 얼마예요? B 곱하기 2P의 로그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하나 올라갈 때마다 2P만큼 더 쳐줄 수 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F 원래 X는 개수의 범위가 사실은 어디까지 될 수 있냐면 얘네들은
요거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 저렇게 되면은, 만약 개수가 저렇게 되면은, 저렇게 큰 거가 되면 Q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Q 값은 어쨌든 저거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Q는 아까는 사실 그냥 B보다 크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B보다 커서는 안 되고 B 곱하기 2P의 로그 D만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B는 아까 뭐였어요? B는 대충 이것도 2P 로그 D였나요?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버리면 Q는 2P의 2 로그 D보다 크게 잡아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있는 것들이 어쨌든 크게 될 수도 있는데 그보다 Q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Q를 좀 크게 잡아야 돼요. 많이 크게 잡아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뭐 P가 256비트고 그다음에 D는 우리가 뭐 라인 수니까 뭐 한 100만 라인짜리 그러니까 디그리가 100만 정도 된다고 쳐봐요. 2의 20스. 그럼 Q 값은 대충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의 256 에다가 2 곱하기 로그 2의 20스. 즉 2의 257에 2 곱하기 20 2 곱하기 257 곱하기 40 대충 그러니까 뭐 257을 256을 쓰면 256 곱하기 40 대충 얼마예요 이게? 만 정도 되죠? 대충 Q가 10,000비트쯤 돼야 돼요. 꽤 큰 숫자로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사실 이게 거의 다 끝난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제일 바닥에 컨스턴트가 있었죠. 컨스턴트가 있으면 자, 제일 바닥에 있는 F'X가 주어져 있어요. F'X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로부터 fx를 구할 수 있나요? 끄집어낼 수 있나요? 끄집어낼 수 있죠. 왜? F'X는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거죠. F'X는 fx, flx 더하기 알파 frx죠. 그렇죠? 전식을 베리파이가 주는 거잖아요. FL과 FR은 고정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FLX랑 FR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를 다른 걸 주면 또 다른 F'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F'X랑 F'X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fx를 원래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것들은 다 주어져 있다고 치면 밑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주어져 있으면 이걸 두 개 조합해서 fx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게 여기 보면 이거죠.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고 주고받고 있는데 마지막에 컨스턴트가 주어져 있어요. 컨스턴트 F0X가 주어져 있어요. 이 컨스턴트.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보면 뭐냐면 하나 위에는 FLX가 있었고 FRX가 있는데 얘는 사실 전부 다 커미터 형태로 주어져 있겠죠. CR로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알파를 줬더니 마지막에 요 값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와인드를 시켜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베리파이가 알파가 아니라 알파 프라임을 주면 그러면
프루버는 다른 값으로 주겠죠. f 프라임 0x 이런 식으로 해서 주겠죠. 컨스턴트. 다른 걸 주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와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FLX랑 FRX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FLX 더하기 알파 FRX는 첫 번째 컨스탄트고 그 다음에 FLX랑 알파 프라임 FRX는 두 번째 컨스탄트.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빼면 FLX가 나오고 알파랑 알파 프라임 곱해가지고 빼면 FRX가 나오고 FLX랑 FRX를 구하면 우리가 또 뭘 구할 수 있어요? FX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구해졌으면 그러면 이거 하나 위에 있는 것도 구할 수 있나요? 위에는 또 이거 하나 더 위에 CL 뭐 프라임, CR 프라임이 주어져 있을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뭐 베타란 거를 줬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베타가 아니라 또 다른 거였다. 베타 프라임이었다. 그러면 뭐 fx가 아니라 또 다른 게 주어졌겠죠. f 프라임이라고 치지 말고 f 바 x라고 치고. 그래서 요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베타랑 베타 프라임을 가지고 이 위에 해당되는 FL 프라임 X랑 F 프라임 RX를 구할 수 있죠. 알파, 베타 프라임을 더하고 빼고 잘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바닥은 주어져 있죠. 바닥 하나 주어져 있고 그다음 중간식에 해당되는 요거랑 요 베타랑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그럼 우리가 위에 걸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이 하나 있고 중간이 주어져 있으면 이건 점마식과 곧꼴이죠. 그래서 바닥부터 우리가 위로 쭉쭉쭉 가면은 원래 fx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프로버와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로버가 맞는 식으로 다 계산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토콜을 여러 번 돌리면 원래 폴리노미얼도 다 익스트랙트 할 수 있죠. 그래서 맞게 했다는 걸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증명도 우리가 간단하게만 찾아봤어요. 심플하게. 그래서 다크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아마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논문을 찾아보면 논문에 증명도 잘 나와 있고 하니까 논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